9월 23일 장전 시장입니다. 한국은행의 10월 금리 인하 기대감에도 갑자기 전쟁 리스크가 주중 동안 확산이 되면서 좀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 0.17%, MSCI 지표가 마이너스 0.92%로 하락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이 우려되고 있는 와중에 자, 그래도 우리 지금 테마주 장세가 잘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 테마주들을 흔들 수 있는 이슈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증시 끝까지 좀 집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쿼드 회의를 진행하고 있죠.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안보 협의체인데 여기에서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중국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있다. 중국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식의 발언을 또 했다고 합니다. 여기 외부로 유출이 되었는데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은 바이든이 물러나고 해리스가 이어받든 트럼프가 새로 되든 중국 조지기에는 한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된 이 라이벌리 기업들, 우리가 지금 최근에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미국 생물보안법으로 올라갔고 드론 관련 테마주들이 중국 DJI에 대한 기업 규제로 올라갔고 여기에 오늘 또 커넥티드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중국 기업의 규제가 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 좀 시장 경쟁하고 있는 기업들이 약간의 이 좋은 호재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들 좀 잘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는 굉장히 많죠. 조선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많은 또 이제 뭐 LED도 될 수도 있고 OLED 같은 이 디스플레이도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조직기에는 아주 그냥 계속적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4일날 중요한 일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우선 민주당의 금융투자 소득세 찬반 토론이고 그리고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증권사 기업들이 좀 많이 밸류 기업에 참가가 될 수 있는데 일단은 들어간다는 것 자체부터가 약간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밸류업 예상된 기업들의 좀 단기적인 반등 기대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주말 동안에 이창용 총재가 굉장히 강도 높은 발언을 했는데 뉴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언을 했는데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약간은 보수적으로 이야기하긴 했지만은 시장에서는 미국이 비컷을 했기 때문에 최소 11월 달로는 무조건적인 금리 인하를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0.25가 이제 2연속 가는 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긴 한데 그러려면은 미국이 결국에는 11월 달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비컷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비컷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올해 2회 정도 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도 좀 퍼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큰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지표를 딱 보시면은 다 보합 구간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네, 보합 구간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제금값이 현재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647달러예요. 네, 국제금값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 모건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올해 3000달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엘컴텍 또 대장주가 지금 엘컴텍이긴 하지만은 금 관련된 테마주들이 또 새롭게 올라올 수가 있죠. 뭐 TKG 애강이라든가 뭐 IT세는 환기 종목이라서 안 쳐다봤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갑자기 상한가 갔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강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모건 스탠리의 반도체 겨울 보고서에 노무라가 HM 지금 공급가액 아닌데 무슨 소리냐 하면서 또 반박 리포트를 냈습니다. 당연하죠. 지금 HM 그 3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에서밖에 못 만들어요. 삼성전자랑 마이크론은 수율이 안 나옵니다. 독점으로 지금 다 엔비디아에 공급되고 있는데 무슨 공급 가액입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금감원에서도 지금 모건 스탠리에 대해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보고서 내기 전에 너무 많이 주가를 미리 매도를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미리 어느 정도 주가 하락에 대한 베팅이 아닌가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미국이 비컷으로 거품이 커졌다. 이게 당연히 또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인데 하지만 연준 인사들 12명 중에 11명이 기컷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위험보다는 약간 연착륙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1월 달에 있을 FOMC에서도 비컷 가능성이 현재 51% 나쁘지 않은 전제입니다. 그리고 미국 SEC에서 블랙록 현물 비트코인 ETF를 ETF 옵션은 나스닥 상장 승인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그렇게 막 크게 튀어 올라가진 않죠. 지금 사실 반감기도 지났고 뭐 지금 트럼프라든가 해리스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친화적인 정책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좀 크게 터지지 않는 거는 아쉽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되겠지만은 한번 관련 테마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들 그래서 비트코인 거래소 관련 테마주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넥티드카의 중국 소프트웨어 금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 테마뿐만 아니고 이건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 테마주들 라닉스, 모트렉스, 슈어 소프트테크, 오토에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또 관련 테마주 움직일 수 있다는 건 최근에 이제 스마일 레이더라든가 퓨런티어가 좀 많이 올랐죠. 라이더, 레이저 기업들이 많이 올랐는데 소프트웨어 관련 테마주들도 미중 무역 분쟁 관련 테마주로 포함될 수 있다는 점들. 그리고 미국이 자국민의 레바논 떠나라. 그리고 헤즈볼라 공습했는데 정의 구현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왜냐면은 이번에 공습하면서 이 또 헤즈볼라 2인자가 사망했는데 그 현상금이 엄청나게 걸려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정의 구현이다. 결론적으로는 미국은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혈맹입니다. 혈맹. 지지해줄 수밖에 없어요. 네, 지지해줄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전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는 점들. 그래서 정유 LPG 관련 테마주들, 해운 물류운송 관련 테마주들이 오늘 움직일 수 있습니다. 뭐 대성에너지, GSE, 한국석유, 흥국석유, 동방, 태용로지스, 한익스프레스, SK 그린로지스 등. 근데 웃긴 거는 유가는 안 움직여요. 현재 국제유가는 여러분들 3년 내 최저치입니다. 네, 경기도나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최저치인데, 그리고 지금 이 상하이 물류 운임 지수도 고점을 찍고 떨어지고 있죠. 예, 보시는 것처럼 7월 달에 최고점 찍고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전쟁 나고 나서 지금 3배 이상 올랐거든요. 3배 이상 오른 다음에 아직도 2배 이상이에요. 그래서 상하이 물류 지수가 추가적으로 또 여기서 한 번 더 반등 나와서 오를 수 있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GF 파일입니다. 네, 보시면은 그 주말 동안에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지금 우크라이나가 드론 부대를 동원해가지고 러시아의 지금 그 폭약 공장을 지금 그 폭약 공장에 드론 테러를 해가지고 진도 2.3 이상의 지진이 날 정도로 무기가 다 터졌다고 해요. 러시아 이것 때문에 널받아가지고 막 전술핵 사용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큰 규모의 폭발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11월 달에 개최하는 평화회담에 우리 참석 안 한다라고 이야기했고, 일단은 이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전술핵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오히려 종전 쪽으로 무게가 가다가 확산될 수 있다라고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방위산업 관련 테마주들 좀 잘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큰 이슈 이제 좀 밑에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리고 한국이 GDP 대비 정보부채가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뉴스에도 많이 났죠, 여러분들. 주말 동안에 우리나라 빚이 뭐 1300조가 넘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가지고 또 싸우더라고요. 여러분들 싸우지 마세요. 다 빚을 엄청나게 계속 늘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빚을 엄청나게 늘려나가고 있고 자본 자산 시장을 팽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빚은 계속 늘어요. 이제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떨어뜨릴 방법을 생각해야지 해가지고 또 문재인 탓이네, 윤석열 탓이네. 아유, 욕하지 마시고 누가 되든 정부 부채는 계속적으로 늘 수밖에 없고 획기적으로 좀 떨어뜨리려면은 좋은 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점들. 네, 대통령이고 뭐 정부 야당이잖아요. 네,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1야당이기 때문에 잘 좀 합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 좀 싸우세요. 이제 지친다. 누구 욕하기도. 네, 그리고 한국이 체코와 원전 배터리 포함해서 56건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야 MOU 저거 그냥 업무 협약 그냥 종이로 써가지고 법적 효력 없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국가 대 국가가 하는 거는 약간 효력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국가 대 국가가 하는 거는 좀 기대감을 가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한국은행이, 엔캐리 트레이드 8월 5일날 시장 급락 나왔을 때 대부분 청산됐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엔캐리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리스크가 없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받아들이고 싶으면 될 것 같고, 자, 좋은 정말 내용이 있는데, 자, 미국의 스리마이 섬에 이제 예전에 1979년도에 한번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이거 원전이 중단이 된 상태인데 2028년도에 재가동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미국이 인공지능 전력난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 원자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근데 이 원자력에는 아마 소형 모듈러 원전이 지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지금 뉴스케일 파워, 나노 뉴클리어 에너지가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했죠. 제가 모듈러 SLR 관련 테마주도 좋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모듈러 관련 테마주들은 좀 장기적으로 보자. 우리 기술 모듈 국제사업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랑. 그래서 모듈러 원전 관련 테마주들이 크게 또 움직일 수 있다는 점과 해리스가 되더라도 모듈러 원전 관련 테마주, 원자력 관련 테마에 대한 정책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들은 우리나라 기준으로서는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원자력 산업에 왜냐하면 전력 설비가 같이 플러스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단독 산업이 아니에요. 같이 간단 말이야. 그래서 전력 설비 관련 테마주들도 동반 테마가 될 수 있다는 점들. 그래서 전력 설비 관련 테마주들 좀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퀄컴이 뭐 인텔 인수한다고 하는데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미국이랑 유럽연합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독점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심한 독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좀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나이키에서 지금 CEO를 교체했죠. 뭐 여러분들 최근에 우리 런닝 크루 유행하잖아요. 근데 나이키 많이 안 신어. 호카라든가 뭐 온러닝이나 이런 것들 많이 신으면서 실제로 나이키에 대한 주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CEO를 교체를 했습니다. 네, 엘리엇 힐로 교체를 했는데 완전히 그냥 나이키맨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번에 CEO 교체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에 있었던 이 스타벅스 CEO 교체한 다음에 급등했죠. 스타벅스의 좀 전례를 본 게 아닌가 생각이 되면서 나이키의 주가 추가적인 주가 탄력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애플 아이폰 16 출시했는데 뜨뜻미지근하죠. 네,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노보노디스크가 이번에 경구용 이상에서 그렇게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주가가 좀 많이 빠졌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GLP-1으로 얼마나 많은 비만 치료제를 만들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다른 경구용 치료제 테마주 111는 소폭 올랐거든요. 그래서 111처럼 오를 수도 있겠 하지만은 GLP-1 가지고 이제 치료제를 만드는, 비만 치료제 만드는 기업들에게는 악재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관련 테마주도 변동성 유의를 꼭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뭐 개별적 일정 종목들 이렇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어제 질문이 저한테 왔어요. 리가켄 바이오가 좋나요? 유한양행이 좋나요? 라고 했는데, 엄마와 아빠하지 않나. 지금 시장을 지배하는 거는 제약바이오죠. 네,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시장 지배력들은 담보가 꺾이지 않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2018년도에 제약바이오 랠리가 나올 때 딱 1년 동안 올라갔거든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제약바이오가 개쓰레기 종목들은 맞아요. 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시장의 수급이 쏠리는 거를 따라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악재 종목들도 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 쉽지 않아요. 지금 인도공장도 13일째 파업 중인데 임금을 100% 올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욕할 거 없지. 우리나라는 더 심한데. 우리 카카오는 김범수 의장이 계속적으로 구속이 되어 있다는 점들, 여러분들 이거 증거가 몇백 페이지가 나왔다 그러죠. 이 지시한 내용이 진짜 못됐다. 자, 아무튼 이 정도 내용이 있다는 점들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네, 올릭스 뭐 목표가, 그리고 뭐 퓨런티어도 관련된 내용도 영상이 있으니까 잘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이언 디바이스가 신규 상장을 합니다. 다만 반도체 최근에 그렇게 좋지는 않죠. 네, 그래서 요새는 학종 공급가가 상당 초과해도 요새 좀 변동성이 높더라. 좀 조회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일본 증시가 휴장이기 때문에 요 자금들 국내 증시에 들어오는 것들을 기대해 보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많았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결국엔 단타 쳐야 된다. 네, 결국엔 단타 쳐야 되고, 오늘 전쟁 리스크 관련 테마주도 움직일 수 있고, 비만 치료제라든가 에너지 관련 테마주도 너무 변동성이 많은 이슈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오늘 또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